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간호 세 번째 기출 예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옳은 걸 찾아라. 1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자, 이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어디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우리가 그냥 공단이다 라고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줄임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2번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겠죠. 그러면서 거동은 할 수 없는 상태여야지 되고요. 예,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면 65세가 안 되더라도, 그쵸? 뭐 치매라든가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독립된 생활을 못 하시는 분,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이 대상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세 번째, 재가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희가 이제 재가급여도 있고 뭐 시설급여도 있잖아요. 재가급여가 우선일까요? 시설에 가서 장기간 입소해서 생활하는 게 우선일까요? 자, 아무리 봐도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재가급여가 재가 서비스,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3번이고요. 4번 시설급여는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그랬어요. 시설급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기간 입소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개인급여가 있다 그랬는데 장기요양급여에는 세 가지로 나누자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개인급여가 아니라 개인급여가 틀렸고, 뭐가 있어요? 네, 특별 현금 주는 거 있어요.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 현금 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족 요양비가 있었죠. 가족 요양비. 등급에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받게 되는 가족 요양비가 있어요. 도서, 벽지, 뭐 상간 요런데 이제 가족에게 요양을 등급이 나왔는데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특별 현금 급여 중에 하나가 가족 요양비가 되겠어요. 특례 요양비라는 것도 있죠. 특례 요양비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원래 장기 요양기관에서 요양 서비스 받으면 좋은데 그런 우리가 이제 정해진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어떤 노인 요양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랬을 때 주는 특례 요양비가 있고, 또 마지막에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지금 한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특별히 현금을 주는 특별 현금 급여에 요 세 가지가 속하게 되니까 개인 급여는 없는 거예요. 장기 요양 급여에서. 그래서 요것도 틀린 말이고, 그럼 여기서 답은 뭐예요? 3번 재가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 말이 맞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질병 예방 중에 2차적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질병 예방을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까지 있어요. 자, 1번 성인의 건강검진. 자, 검진하는 거는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고요. 2번 영유아 예방접종은 1차 예방이 되겠죠. 어린이 손씻기 교육 미리, 손씻기 교육하는 거 1차 교육. 재활, 요거는 이제 3차죠. 청소년의 금연교육, 요거는 1차가 되겠어요. 미리 교육하고 예방접종하는 거는 1차가 되겠으니까 답은 1번 성인의 건강검진, 요게 2차적 예방이고요. 3번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무엇이 있어야 한다. 에서 빈칸에 적합한 말은 그랬어요. 1번 방어성, 2번 접근성, 3번 포괄성, 4번 자주성, 5번 기술성인데,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접근이 쉬워야 되겠죠. 지리적인 접근성일 수도 있고요. 그쵸?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경제적인 접근성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2번의 답, 접근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건의료 접근의 그 필수 요소에 접근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은 우리가 그 지리적인
지리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그쵸? 뭐 경제적이든 우리가 이제 차별받지 않고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접근성도 필수 요소가 되겠고,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 접근성 말고도 뭐가 있었어요? 수용 가능성이 있었어요.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민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쵸? 네. 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불 부담 능력. 이거를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요 네 가지 볼게요. 접근성, 수용 가능성, 적극적인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자, 요거가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접근성이고요. 자, 4번 문제 갈게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시에 결핵 음성 반응이 나온 초등학생의 다음 조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라고 하는 거는 결핵 반응 검사를 본 건데요. 그쵸? 우리가 무슨 용액으로? PPD 용액으로 그쵸? 몇 cc? 0.1cc. 어디? 피내 주사를 한다 그랬죠. 예, 피내 주사. 자, 요거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라고 했습니다. 자, 몇 시간 후에 체크하는 거예요? 48에서 72시간 후에 그쵸? 체크를 할 건데요. 만약에 양성이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지금 양성이다 그러면은 노출이 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이 결핵균에 노출이 된 적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엑스레이. 직접 촬영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다. 지금 문제에서는 음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음성이다 그러면은 별로 반응이 없고, 그쵸? 뭐 매끈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핵균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를 하게 되겠어요? 예방접종 하시면 딱 좋겠죠? 네. 결핵균이 들어오기 전에 예방접종 하시면 되니까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결핵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럼 뭐 하라? 1번 객단검사, 2번 X선 촬영, 3번 BCG 접종이 예방접종이죠. 4번 혈청검사, 4번 결핵 환자 등록이니까 답은 3번 BCG 접종 되겠어요. 네, 5번 기초대사량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열량.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열량은 우리가 이제 가사활동이라든가 뭐 이제 직업적인 어떤 그런 활동, 노동, 일 이런데 포함되는 그런 활동 합쳐서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활동이라고 하면 이거는 활동대사가 되겠어요. 활동대사. 지금 기초대사를 물어보고 있죠. 활동대사의 양이게 되겠죠. 활동대사량, 열량. 자, 2번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소요되는 열량은 뭐겠어요? 특이동적 작용이라고 하죠. 자, 이게 지금 영양 쪽의 문제네요. 기초 간호학에서. 네, 특이동적 작용. 여기에 필요한 열량이 되겠고요. 3번 휴식 시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자, 휴식 시간에 지금 쉬는 시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은 안정대사. 라고 하고요. 4번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 우리가 지금 말한 기초 대사량이죠.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 기초 대사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기초 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5번 기본적인 활동에 소요된 열량 요거 기초 대사량 아니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방어 기전 중에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방어 기전.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다른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1번 해리, 2번 전치, 3번 반동 형성, 4번 억제, 5번 퇴행인데 뭐예요? 해리가 되겠죠? 해리. 자, 해리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어떤 개체의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치. 전치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거나, 그쵸? 적대감이 있거나, 자, 이런 그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거나, 자, 자, 여기에 대한, 대상이 있을 텐데, 이 대상을 어디로 옮겼냐면은, 힘없는 사람, 예. 힘없는 사람, 힘없는 동물, 그쵸? 자, 이쪽에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한테. 그게 전치가 되겠고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 그쵸?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넌 편치 않으니까 이거와 완전히 반대되게 행동하는 거. 반대되게 행동하는 거. 자, 이게 반동 형성 되겠고 4번의 억제는 이제 누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이거를 의식적으로 내가 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억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가 누른다. 자, 퇴행이라는 거는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퇴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거나 우리가 이제 뭐 좌절을 하거나 뭐 이제 이랬을 때 그 성숙의 수준으로 봤을 때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그 과거 수준으로 그 후퇴하는 거, 돌아가는 거. 자, 이거는 퇴행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해리가 되겠어요. 자, 7번 DTAP와 소아마비의 접종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DTAP는 뭐예요? 디프테리아, 그쵸? 100일의 파상풍, 디베파죠. 소아마비는 우리가 이제 폴리오라고도 하고, 그쵸? 소아마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DTAP는 언제, 예방접종이 언제냐면 2개월, 4개월, 2, 4, 6, 그 다음에 15에서 18개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고, 그 다음에 5차가 있죠. 만 4에서 6세. 또, 만 11에서 12세. 요게 이제 디베파 맞으면 되고요. 소아마비는 어때요? 소아마비는 2, 4, 6개월 똑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사실 이제 6개월에서 2, 4, 6개월에서 이 18개월 사이에 3차 맞으면 돼요. 조금 넉넉해요. 그래서 2, 4, 그 다음에 6에서 18개월에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4차가 만 4에서 6세 이러니까. 자, 지금 DTAP와 소아마비의 접종 시기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1번 12개월 아니죠? 2번 016개월 아니고, 3번 2, 4, 6개월 맞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026, 5번 12에서 24개월 아니니까 답은 3번 2, 4, 6개월이 되겠어요. 자, 8번 통조림 소시지 벌써 이렇게만 나오면 이제는 풀으셔야 되죠? 뭐예요?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이죠. 통조림, 소시지 등이 원인 식품으로 신경계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률이 높다. 예, 엄청 많이 죽는다. 자, 이거는 1번 보툴리누스 식중독 답이 벌써 나왔고요. 2번 살모넬라균 식중독.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제가 살알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살알날. 그 뭐예요? 살모넬라균인데 날고기. 포드상 구균은 언제 걸립니까? 우리가 뭐 케이크 얘기 많이 나오죠? 유통기간 지난 케이크 먹었다 그럼 포도상 구균. 4번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우리 어패류 뭐 생선에 먹었을 때요. 장구균 식중독은 이제 장내 상재균이 이제 배변을 통해 가지고 식품을 오염했을 때 뭐 식중독 증상 나오는 거다. 답은 1번 되겠고요. 보툴리누스 식중독, 소시지, 통조림 다 알고 계시겠어요, 이젠. 자, 9번. 행위별 수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행위는 이제 서비스가 될 때마다 이제 수가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수가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 진찰일 수도 있고요. 그쵸? 네, 뭐 처치일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있고 이제 재료. 자, 이런 거를 수가를 매기는 건데 1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의사 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하지 않다. 아니요. 경쟁이 심하겠죠. 더 많은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해요. 왜? 피가 매겨지잖아요. 수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2번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중에 일부만 진료비 청구의 근거가 된다. 아니요. 그냥 서비스 몽땅 다 그 진료비 청구의 근거가 되겠죠.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비용은 뭐예요? 올라가니까요. 네.
자, 이 3번 국민 의료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아니요. 이렇게 서비스 받으면서 그쵸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높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국민 의료비가 의료에 사용되는 돈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4번 의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작아진다. 이게 아니라 의사의 권한이 상당히 더 많아지게 되겠죠. 더 많은 서비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좀 더 뭐 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뭐 양질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과잉 진료죠. 그쵸? 안 해도 될 검사, 안 써도 될 그런 비싼 재료들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어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과잉 진료가 문제다. 10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할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를 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 없는 건 뭘까요? 1번 건강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자, 이 건강 문제 해결에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뭐 이런 것도 생각은 하는 거 맞아요. 2번 지역사회 내 타 전문직의 활동 범위.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전문직이 어떻게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가 이거는 특별히 뭐 우선순위 결정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전문직의 활동 범위는 필요가 없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관련 그런 이제 자원들은 인적 자원들은 우리가 활용은 하는 것은 맞아요. 네. 자, 3번 건강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원. 네, 이것도 보고요. 4번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의 동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 5번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 이것도 보건사업 우선순위 결정할 때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니까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지역사회 내 타 전문직의 활동 범위. 자, 11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국민건강보험제도 1번 위험 집중이다. 뭐 2번 소득 재분배다. 2번 맞죠? 소득 재분배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989년도에 이제 전 국민건강보험 시작됐어요. 도시 위주로.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 그 기본적인 그런 의료를 이제 제공을 하자. 자,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보험료를 우리가 걷는데 어떻게 해요? 차등 부과하잖아요. 그쵸?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과한단 말이죠.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병원에서는 그 진단이라든가 그 병명, 자,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서비스는 똑같이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는 지금 균등하게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달리 냈는데 서비스는 똑같이 받으니까 결국은 이게 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번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기능으로 옳다 물어보는 거는 그 기능은 소득 재분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의료기술의 향상 아니죠. 4번 경제 연대성 강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함께 책임진다 이거 아니고 5번 차별성 있는 의료비용 부담 아니죠. 의료비용은 똑같이 보험 그 서비스는 균등하게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으니까요. 진단이나 뭐 병명 이런 게 같다면은 그러니까 답은 2번 소득 재분배가 되겠어요. 12번 숙주에 침입해가지고 보통 숙주는 이제 인간이 되겠죠. 침입해서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 지금 현성 감염 지금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1번 동력, 2번 감염력, 3번 병원력, 4번 면역력, 5번 증식력 이랬는데요. 답은 병원력, 3번 병원력 되겠어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현성 감염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지금 이 병원력을 가진 이 현성 감염자라고 하죠. 이 현성 감염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또는 뭐가 문제가 장애가 생겼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초래하는 그런 거, 초래하는 정도. 그런 능력 그거를 동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요. 감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병원체가 감염시킨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숙주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그렇죠?
감염시키는 능력, 예, 증식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병원력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을 병원력이라고 그랬어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에 그런 들어와서 특이 그 면역성을 길러주는 그 능력, 그거를 면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병원력이고요. 13번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중에 대상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대상자를 대신해서, 자, 이건 지역사회 간호사가 하는 일인데 대신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그 역할을 뭐라 그러냐. 1번 관리자, 2번 옹호자, 3번 상담자, 4번 촉진자, 5번 조정자. 뭘까요? 옹호자에게, 2번 옹호자. 예, 이 옹호자를 다른 말로 대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그야말로 이제 만약에 건강 상담을 해줬다. 예, 건강 상담을 해줬다. 뭐 그러면 뭐 건강 문제 상담해줬다. 그럼 상담자 역할을 한 거겠다. 자, 촉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화 촉진자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변화 촉진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더 잘 할 수 있도록 뭐야 동기부여를 촉진했다. 뭐 이런 거. 조정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다른 요원들과 이제 뭐 의사소통했고 그 다른 요원들에게 이 대상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뭐 전달했다. 그 중간에서 뭐 그런 거는 조정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으니까 답은 2번 옹호자 또는 대변자 되겠어요. 14번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본인에게 일부 정도 부담시키는 거예요. 돈을 내라. 일부 다 내주지 않는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관을 보통 사용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노인에 대한 일부 부담금이 공제된다. 뭐 노인이라고 하면 일부 부담금은 내지 않고 다 공짜인가? 그건 아니에요. 2번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맞나요? 맞아요. 이거라도 좀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지 필요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 없는데 이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나왔고요. 3번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려고 돈 내라 이런 건 아니에요. 4번 진찰하는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 비용을 환불받으려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가로부터 일정 비율을 환불받는 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관을 사용할 때 보통 성인 위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인이 만약에 외래를 사용한다. 그리고 의원급을 사용한다. 이게 좀 사실 좀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외래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의원급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에 나온 그 총액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총액에 30%를 내시면 되겠고, 그쵸? 만약에 병원급을 이용한다. 그러면 총액에 35%가 본인 일부 부담금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한다. 외래가 아니라, 그쵸? 입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총 진료비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총 진료비의 20%는 우리가 본인 일부 부담금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우리가 입원했을 때 총 진료비 몇 퍼센트 내냐? 답이 20%, 이게 본인 일부 부담금이다. 이런 거 나오니까 좀 보시고요. 20%. 2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7번. 0에서 14세 인구가, 0에서 14세 인구는 뭐 생산 인구가 아니죠. 예, 유소년 인구가 되겠죠.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의 2배가 지금 넘는다. 이러면 지금 많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뭘까요? 1번 별형, 2번 종형, 3번 도시형, 4번 피라미드형, 5번 항아리형 이랬는데요. 그건 이제 피라미드형이 되겠죠. 예, 피라미드형이 그러니까 세모 모양이어서 우리 아래에 0에서 14세 인구가 그 위에 65세 인구보다 이제 2배가 넘는 형이 되겠고요. 1번의 별형하고 3번의 도시형은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쵸? 별형하고 도시형은 같은 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게 뭐 별 같나요? 네. 자, 요런 모양인데 지금 중간이 되게 뚱뚱해요.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15세부터 64세까지가 상당히 뚱뚱하다.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쵸? 이 생산 인구가 지금 전체의 50% 이상이 된다. 그거는 지금 도시형인 거예요. 다 일하러 도시로 간 거죠. 요게 별형이 되겠고요. 자, 지금 종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 모양이 되죠. 에밀레종 생각하시면 돼요. 에밀레종. 자, 종 모양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니까 0에서 14세 인구가 이 65세 이상 인구의 딱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종형은 인구가 지금 정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인구 정지형. 5번에 항아리형은 자, 요렇게 이제 뭐 항아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0에서 14세 인구가요. 이 65세 인구의 2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항아리는 인구가 점점 뭐예요? 감소하고 있는 인구 감소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다라고 하면 3번 뭐 피라미드형 되겠죠?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 18번 공중보건 의료정책의 목표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왜 하느냐? 이거 뭐냐? 공중보건 의료정책의 목표가 뭘까요? 1번 의료기술 향상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2번 지역보건사업의 제한인가요? 아니죠. 3번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4번 의료비에 억제하려고요? 5번 의료시설의 제한? 답은 뭔가요? 공중보건 의료정책의 목적은 아무래도 국민이 원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쪽에 요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충족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어요.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 충족. 19번 민물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며 뭐 여기가 지금 뭐가 빠졌네요. 이게 지금 빠졌네요. 그러니까 15번이 빠졌네요. 15번 빠졌는데 그냥 해버렸네요. 15번 할게요. 혈액순환 등에는 좋으나 너무 과하면은 백내장과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광선은 뭐냐? 자, 혈액순환이 좋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많이 치료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너무 과하면은 백내장과 피부에 화상까지도 금방 입힐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1번 자외선, 2번 적외선, 3번 가시광선, 4번 전리방사선, 5번 레이저광선. 답은 2번에 적외선 되겠고요. 자외선도 피부 홍반이라든가 피부암 이런 것도 아주 심하면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혈액순환 등에는 좋으나 너무 과하면 백내장과 피부에 화상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외선으로 가실게요. 자외선도 아주 심하면 뭐 백내장도 일으킬 수는 있는데요. 2번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리방사선 같은 거는 우리가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 전리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심하면은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이 떨어지고, 그쵸? 암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 X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백내장을 만들 수가 있겠고, 또 피부도 뭐라 그랬어요? 뭐 궤양 나타낼 수 있겠다. 레이저 광선도 이제 뭐 실명 안 좋으면 망막이 좀 손상이 되면서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답은 2번 적외선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0에서 14세 인구가 요거가 이제 16번 되겠고 17번에 요게 공중 의료 보건 정책의 목표가 3번 국민의 보건 의료 요구 충족 이거였고 자, 요게 이제 18번 되겠네요. 민물고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며 자, 우리가 민물고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기생충 이렇게만 물어봐도 답을 뭘로 하셔야 됩니까? 네. 간흡충충으로 하셔야죠. 간흡충충. 그쵸? 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볼게요. 민물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면 충남검사로 확인되는 기생충 질환은 그랬어요. 1번 폐흡충증, 2번 회충증, 3번 간흡충증, 4번 편충증, 5번 치비지장충증 이랬는데 간흡충증 그래서 간 디스토마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변에 충난이 생겨서 그거를 결국은 쇠 우렁이가 먹고 그쵸? 그 새우롱이가 우리가 잉어과의 그 민물고기가 먹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발병하게 되는데 낙동강 지역에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간 흡충증이. 1번에 폐흡충증 보면 폐지스토마 같은 말이고요. 가래나 대변으로. 자, 얘는 뭐예요? 다슬기를 통해서 그쵸? 그 다음에 숙주가 뭐예요? 가재, 개. 그 다음에 사람. 요게 폐흡충증 되겠습니다. 회충증, 이번에 회충증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뭐 많다 뭐 이러면서 그쵸? 야채, 뭐 파리, 그쵸?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폐나 소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폐충. 그리고 편충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충난이 바로 경구로 섭취가 된다라면 편충증. 십이지장충증은 우리가 구충증이라 그랬습니다. 십이지장충증, 구충증. 그래서 요거를 채독벌레라고도 했죠. 채독벌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채소를 통해서 감염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답은 3번. 민물고기는 간 흡충증 되겠어요. 19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6개월마다 간암검진으로 간 초음파,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그랬어요. 자, 6개월마다 간암검진 받아야 되는 암 대상자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암 그 검진은 지금 중요한 것이 간염, 이거를 저번에 우리 학생분들도 물어봤는데요. 간염 바이러스를 예방을 해서 간염 바이러스가 걸리면 우리가 이제 간암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간암 검진을 하는 이유는 간염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을 해서 그 간암을 좀 줄여보자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간암 검진이요. 몇 세 이상 하는 거냐면 40세 이상이 돼야 돼요. 40세 이상. 그러면서 보면요. 보통 만성적으로 뭐 비형 간염이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간암 검진 가야 되고요. 그쵸? 또는 그 비형 간염에 이제 그 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다. 비형간염 항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항원이 들어온 거는. 자, 그러면 또 간암 검진 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볼게요. 누가 간암 검진 대상자인지. 1번 35세 간경변증 대상자. 근데 일단 나이가 안 되잖아요. 35세니까. 간경변증은 대상자가 맞아요. 근데 35세 나이에 걸립니다. 40세 이상이어야지 국가에서 암 검진 해줘요. 간암. 2번 25세 벌써 25세 나이에서 벌써 끝. 3번 33세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자, 2번에 25세 A형 간염 항원 양성자. 일단 나이에서 일단 다 지금 잘라 먹었습니다. 그쵸? 그래요. 그리고 4번 보면은 54세 B형 간염 항체 음성자가 있고 5번에 45세 C형 간염 항체 양성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54세냐 45세냐 이제 요게 이분들 중에서 답이 되겠는데요. 4번에 54세 B형 간염 항체 음성자는 지금 B형 간염에 뭐예요? 항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B형 간염에 지금 항체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항체가 없으니까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B형 간염 예방접종 맞아주시면 되죠. 이 상황에서. 그래요? 그리고 5번 45세고요. 일단 40세 넘었어요. C형 간염 항체 양성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C형 간염에 항체가 양성자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노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간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방 백신도 없어요. C형 간염이. 그래서 예방 백신 없이 빨리 조기 발견을 하고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 45세 C형 간염 항체 양성자가 맞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5세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네. 그 다음에 20번. A 지역에 유행성 감염병 발생을 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다른 지역에 빨리 알려야 되겠네요. 1번 강의, 2번 토의, 3번 방송, 4번 시범, 5번 심포지엄. 뭔가요? 방송이죠. 빨리 알려야 되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